매달 150만원 국민연금으로 소박한 노후를 꿈꾸셨습니까? 그런데 그중 30만원 소득의 20%가 건강보험료라는 이름으로 매달 꼬박꼬박 사라진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이것은 누군가의 과장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많은 은퇴자들이 아무런 준비 없이 마주하는 건강보험료 폭탄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월급의 3.5% 남짓 회사와 절반씩 나누어 냈기에 크게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퇴직과 동시에 우리는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신분이 바뀝니다. 이때부터 보험료는 월급만이 아닌 내가 평생 모은 재산과 소득 모두에 부과되어 적게는 2배, 많게는 3배까지 뛸 수 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일하고 마침내 정년의 문을 나선 김영호 씨의 이야기입니다. 62, 이제 회사에 매일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감과 함께 서울 외곽에 30년 넘은 5억 원대 소형 아파트 한 채, 그리고 매월 150만 원씩 나오는 국민연금이 그의 노후를 지켜줄 전부였습니다. 빚도 다 갚았고 꼬박꼬박 연금도 나오니 이제야 한시름 놓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직장 다닐 때 월급에서 10만 원 남짓 나가던 건강보험료가 전부인 줄 알았으니까요. 퇴직 후 2달째 되던 어느 날 우편함에서 발견한 건강보험공단 고지서 한 장이 그의 평온을 깨뜨렸습니다. 고지서에 찍힌 금액은 약 30만 원. 자신의 눈을 몇 번이고 의심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계산된 금액일까요? 국민연금 소득 150만 원, 연 1,800만 원은 공적연금이기에 절반인 900만 원만 소득으로 잡힙니다. 여기에 대한 보험료가 약 5만 원. 문제는 재산이었습니다. 5억 원짜리 아파트의 재산세 과세 표준을 약 2억 5천만 원으로 보고 여기서 기본 공제 1억 원을 뺀 1억 5천만 원에 대해 매겨진 재산 보험료가 무려 21만 원이 넘었습니다. 여기에 건강보험료의 12.95%에 해당하는 장기요양보험료 약 3만 5천 원까지 더해지니 최종적으로 30만 원이 넘는 금액이 청구된 것입니다. 김영호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월 150만 원으로 생활비도 빠듯한데 20%를 보험료로 내라니. 이건 재앙이다. 직장 다닐 때와 퇴직 후의 세상이 이렇게나 다르다는 것을 그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보험료 차이는 일부 은퇴자들을 위험한 유혹으로 내몬니다. 바로 가짜 취업을 통해 지역 가입자 신분을 피하려는 꼼수입니다. 하지만 이건 더 큰 비극의 시작일 뿐입니다. 한 보도에 따르면 이런 허위 취득 적발 건수가 최근 5년 새 3배 이상 급증했고 다시 토해내야 했던 환수액은 182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평생을 교직에 몸담았던 이선자 씨의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퇴직 후 고액의 지역보험료가 나올 것을 예상한 이 씨는 본인 소유의 작은 임대사업장에 자신과 자녀를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등록했습니다. 하지만 상시 근무가 아니라는 점이 결국 적발되었고 그동안 부당하게 감면받았던 보험료에 무거운 가상금까지 더해져 무려 171만 원을 한 번에 추징당했습니다. 꼼수는 잠시의 이익을 줄지 몰라도 결국 더 큰 금전적 손실과 불명예로 돌아오는 부메랑입니다. 하지만 김영호 씨처럼 망연자실하거나 이선자 씨처럼 위험한 선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가가 합법적으로 마련해둔 이 폭탄을 막을 수 있는 3가지 골든키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골든키는 임의 계속가입이라는 3년의 유예기간입니다. 퇴직 후 지역보험료가 직장에서 내던 것보다 많이 나왔다면 이 제도를 신청하십시오. 최대 36개월, 즉 3년 동안은 이전 직장에서 내던 수준의 보험료만 낼 수 있습니다. 이 3년의 시간은 우리가 대책을 세우고 미래를 준비할 귀중한 유예기간이 되어줍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신청 기한입니다. 퇴직 후 처음으로 받은 지역보험료 고지서의 납부 기한으로부터 딱 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기회는 영원히 사라집니다. 두 번째 골든키는 피부양자라는 최고의 방패입니다. 만약 직장에 다니는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되는 것이 최상의 방법입니다. 피부양자가 되면 매달 내야 할 건강보험료는 0원, 즉 한 푼도 없습니다. 물론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첫째, 소득 요건. 연간 합산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꿀팁이 있습니다. 개인연금이나 IRP 같은 사적연금 소득은 이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 이자나 배당 같은 금융소득은 연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합산됩니다. 둘째, 재산 요건. 재산세 과세 표준이 9억 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시가 20억 원짜리 아파트를 공동 명의로 가지고 있다면 어떨까요? 개인별 지분은 10억 원씩, 과세 표준은 9억 원 미만이 되므로 소득 요건만 충족한다면 두 분 모두 자녀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골든키는 재산 다이어트라는 현명한 관리입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얻거나 혹은 지역 가입자가 되더라도 보험료를 낮추기 위한 가장 적극적인 전략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비과세 증여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배우자에게는 6억 원, 성인 자녀에게는 5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내 명의의 재산 규모를 합법적으로 미리 줄여놓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금융자산 포트폴리오를 바꾸는 지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이자나 배당 소득은 연 1천만 원을 초과하면 전액 소득으로 잡혀 보험료를 올리는 주범이 됩니다. 이 비중을 줄이고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같은 연금 자산으로 자산을 현명하게 옮겨두는 것이죠. 최근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25년 건강보험료율은 2년 연속 동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마냥 안심할 신호는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빠른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지출은 계속해서 늘고 있고 필수 의료에 대한 투자 요구도 거셉니다. 동결은 지금 당장의 고통을 덜어줄 뿐 언젠가는 다시 오를 수밖에 없는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퇴직 후 건강보험료는 갑자기 닥치는 재앙이 아닙니다. 내가 제도를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 충분히 대비하고 관리할 수 있는 계획의 영역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당장 하셔야 할 행동은 단 한 가지입니다. 지금 바로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4대 사회보험료 계산기를 통해 퇴직 후 나의 예상 건강보험료를 모의 계산해 보십시오. 아는 것이 힘입니다. 그리고 미리 아는 것만이 폭탄을 막고 당신이 평생을 바쳐 이룬 소중한 은퇴 자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안정된 노후 준비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저희 채널에 힘을 보태주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한 번의 클릭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서로의 지혜를 모을 때 우리는 더 현명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